자, 두 번째로, 그럼 이게 이제 면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면접 문항 제작 시에 자소서를 거의 참고한다는 거예요. 겨울방학 때부터 자소서 소재를 틈틈이 마련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궁금증이나 이제 호기심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냥 틈틈이 기록해두면 됩니다. 메모장 같은 곳에 기록을 해두고 나중에 그것을 이제 심화 발전시키는 식으로 가는 거죠. 자, 올해 외대부고 입시를 이제 어떻게 준비할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지금 중1인데, 지금 중2인데, 겨울방학 때 뭘 해야 되냐. 외대부고가 이제 팀 활동을 좋아하니까 그룹을 지어서 뭘 해야 되느냐. 근데 뭐 지금 중1 겨울방학 때 그런 걸 하면은 2년 뒤에 잘 기억을 할 수 있을런지 제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요것들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특히 이제 미인정결석 1회라도 없게 관리하시고 3학년 2학기까지 국영수사과 성적은 올 A가 나오도록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머지 뭐 자소서 면접이야 사실은 뭐 닥치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교과 공부부터 하자라는 거예요. 학교 공부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어릴수록 뭐 지금 초등학교 때도 그럴싸한 계획들을 갖고 계실 수 있어요. 우리 자녀를 보면서. 그런데 누구나 이제 그런 계획들은 갖고 있습니다. B가 뜨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가 뜨지 않도록 교과 공부의 내공을 탄탄히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안타까운 사례가 많죠. 올해도 아니나 다를까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지금 사례가 떠오르는데, 이 학생은 마찬가지로 확신했던 학생이에요. 보자마자 일단 내공이 있었고 16살인데 뭐 라틴어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코딩 능력이 있기 때문에 퀴즈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 봐라 라고 했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수행을 하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3학년 2학기에 공교롭게 수학에 이제 B가 뜬 거죠. 뭐 B가 있다라고 해서 나쁜 학생인 것은 아닙니다. 그 학교마다 문제를 어렵게 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평가자들이라면 이제 그 인정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특성, 캐릭터를 가진 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원이 안 되게 됐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학생이 뭐 집에서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남학생이었는데. 남학생도 웁니다. 항상 학생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가 있는 자리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면 문제를 들고 오지 말고 문제 해결책을 들고 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해주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학생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 지식이라든가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큰 해결책들이죠. 바늘구멍이다 이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이 학생은 왜 라틴어를 공부했냐면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가고 싶어 했던, 꿈꾸던 그런 학생입니다. 그런데 아이비리그 학생들은 기본적인 소양이 뭐가 있죠? 라틴어를 다 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들어온다는 거기 때문에 그들과 이제 공통 분모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통 관심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라틴어를 학습했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유학반이 없는, 유학 트랙이 없는 학교에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민사고 얘기를 했는데, 민사고는 좀 문제가 있죠. 올해 이제 입시가 바뀌었죠. 올해 입시가 바뀌었고, 보통 1단계에서 2배수 뽑는데 황금돼지 때, 이때만 2.05대 1이었고, 보통은 2대 1을 잘 안 넘어요. 그래서 내가 B가 있어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올해 이제 뭐가 생겼죠? 사회통합전형 20% 의무 선발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20%의 학생을 일반 전형에서 뽑아갔다 이겁니다. 줄어들겠죠? 일반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 자체가. 이게 앉은 자리에서 그냥 경쟁률이 2대 1을 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영 과목이 6개인데 올해 애들이 이제 올 A가 다 올 A라면 너는 1단계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률도 앉은 자리에서 높아지고, 그래서 이거 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다. 1단계에서 왜냐하면 탈락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해결책이 이거였고,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그 입시 끝나고 보니까 민사고 같은 경우에 3학년 2학기 비중이 큰데도 불구하고 수학이 B가 있는 학생도 1단계를 통과하긴 했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제가 해결책으로 제시를 했던 게 역시 유학반이 있는 청신국제고였는데, 청신국제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단계 2배 선발하고 수학 성적은 여기 국제고로 반영하지 않죠. 무엇보다 아름다운 거는 이제 경쟁률이 높지 않아요. 보통 청신국제고 경쟁률은 1.1에서 뭐 1.3대 1 그 사이입니다. 자, 근데 이 학교는 낮은 경쟁률을 혹해가지고 여기 지원을 할 수가 없는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같이 운영하는 어떤 사학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중학교 학생들을 고스란히 이제 고등학교로 올리려는 어떤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꼭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청신국제중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청신국제고에 이제 몇 명을 쓴대니 80명 쓴대. 80명. 106명을 선발하는데 80명을 청신국제중 학생들이 쓴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바늘구멍이 아닌가요?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청신국제고에 지원을 한다. 이거는 조금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은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주지전 전편입, 결혼 전편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학기마다 한두 명 정도가 어떤 기타 등등의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던 케이스가 이제 두 케이스, 인상적인 케이스가 있는데, 신입학 전형에 불합격을 한 거야. 거주지 이전 전편입에도 불합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방학 결혼 전편입에 합격을 한 학생, 그러니까 3번 문을 두들겨서 합격을 한 학생들인데, 그러니까 능력으로 합격을 했다라기보다는 집념으로 이제 합격을 한 케이스다. 보통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3번째 지원을 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잘 상의를 해보라고 했고, 어디든 네가 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겠냐라고 위로를 해줬는데, 이 학생이 이제 그때 이제 눈물이 이제 글썽거리는 거야. 이 학생은 왜 이런 유형의 학교에 가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학생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중학교 때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조용히 공부하고 싶은데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만큼은 자신과 어떤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목표가 있고 추구하는 바가 같은 그런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가고 싶었었는데, 이걸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글썽거렸던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결국은 두 번째 계획이었던 청신국제고 지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역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는 매우 잘된 케이스죠. 저에게도 좀 뜻깊은 경험으로 남아 있었고, 그러니까 일단 성적 관리하시고 출결 관리하시고, 자, 학생부나 자소서를 보고 지원 학교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접이 절대적이라서 학생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하지만 서류만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올해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부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것이 원래 자기도 학습 전형입니다. 책을 많이 읽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임원활동, 뭐 학급회장, 학교회장 했다라고 해서 특히 뭐 유리한 점이 없다. 가점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럼 이게 이제 면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면접 문항 제작 시에 자소서를 거의 참고한다는 거예요. 겨울방학 때부터 자소서 소재를 틈틈이 마련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소서 소재라는 게 뭐 거창한 거냐, 뭐 대단한 거냐, 그렇지 않고요.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궁금증이나 이제 호기심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냥 틈틈이 기록해두면 됩니다. 메모장 같은 곳에 기록을 해두고 나중에 그것을 이제 심화 발전시키는 식으로 가는 거죠. 게임을 만드는 수업을 듣다가 문득 1초라는 시간 단위를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증이 생겼다 이거야.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자, 루미널 시학처럼 지문 감식 기술도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호기심이 생겨서 탐구를 했다. 동아리에서 친구들과 협력 학습을 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학습을 한 것이 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소서는 탐구한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탐구 이전에 어떤 과정이 선행되어야 될까요? 학습 과정이 선행돼야 됩니다. 학습 없이 탐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소서 요구사항은 뭐 10년째 똑같죠. 크게 4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뭐 자기주도겠죠. 이게 이제 학교 설명에서도 이제 매번 강조를 하는 것인데, 권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기출된 문제인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답변을 구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잘 답변 구상이 안 나올 거예요. 왜냐? 아직은 절박하지도 않고, 그 무엇보다도 외대부고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이에요. 외대부고 홈페이지라든가 지인 선배들에게 물어봐서 이 학교에 대한 이해도를 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학교 측 해석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그룹 활동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전적 의미와 일치하는 건 자율성 정도밖에 없고, 인성 창의성은 전부 그룹 활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성이라는 게 리더십을 의미하는데, 내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그룹 활동을 이끌었느냐,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인성이라는 거예요. 인성 영역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의성도 그룹 활동에서 내가 얼마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냈느냐, 이런 것들이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휘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소서가 이제 어렵죠. 일반적으로 어려운데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면접관들조차도 면접 문항을 출제하면서 자소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일반적으로 자소서의 수준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들을 이제 보다 보면, 그리고 학교의 어떤 전형 요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공동체의식, 협력정신, 이런 거를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기숙사 학교들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기숙사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학생들, 그런 특성을 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학년이 되면 자율 동아리를 창설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실제 성장과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자소서를 풀어나가는 좋은 어떤 도입부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시사 이슈 동아리를 창설했고 영문 NI 활동을 하다가 어떤 기사를 보고서 뭘 탐구를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소서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곧 면접 경쟁력이고, 이런 것에 자신감이 없으면 준비를 하는 것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외대부고 면접 진행 방식은 잘 아시잖아요. 15분 면접이고 대면 면접이고 메인 문항 3개는 미리 만들어 있고, 추가 질문을 미리 만들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추가 질문은 면접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학교 쪽에서 공개한 개별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보면, 여기서 지금 답변해야 될 게 몇 개일까요? 일단 답변해야 될 게 몇 개인지부터 일단 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봉사와 독서에 특별히 노력을 기울인 이유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얘기를 할 것은 지원자의 사고방식을 바꿔준 봉사활동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사례를 들라는 단서 조항이 없더라도 자신의 그 경험과 사례를 들어서 설득력을 높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해야 될 게, 이것과 관련된 책 한 권을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해야 될 게 몇 개인지를 잘 속으로 헤아려서 순서대로 자신의 경험과 사례를 섞어서 답변을 한다면 크게 낭패 볼 일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합격 통지서를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